숙박금리를 할 때면 전지불이 벌써 창문으로 비칩니다. 창문으로 비치면서 문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숙박금리를 왔습니다. 이민반장이 다니면서 문 두드리죠. 그런데 이제 부부가 사랑을 나누다가 숙박금리를 갑자기 왔다 하면 팬티바람이 막 일어나서 문 열어주고 이런 상황들이 수다하게 많다는 이런 유머도 돌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북한의 최신 소식통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최근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 날에 일가족 3명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그 주변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보위부에 체포됐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이 생일이라고 하게 되면 태양절이라고 정해놓고 일반 주민들이 이동윤원을 없애고 그리고 항상 특별경비주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경비주간에 들어간 김일성이 생일날에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아주 완전 큰 정치적 문제로 보고 보위부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월 15일 날 김일성이 생일날에 탈북을 하다가 그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고 하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나 큰 범죄 행위로 취급을 받고 북한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김일성이 생일날에 일가족 3명이 탈북을 하다가 보위부에 붙잡혔다라고 하니까 정말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북한에 저희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서 우리 동생들도 과연 무슨 다른 일이 없을까 소식도 지금은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구나 단속이 심해지고 브로커들이 움직임을 보위부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감시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전화를 한번 하다가 들키면 아주 엄중한 처벌로 시범 케이스에 걸려서 또 어떤 처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참 지금은 북한에 있는 동생들과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뿐이죠. 최근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가족 3명 중에 딸 22살짜리 딸을 데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에서 무산이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거리거든요. 청진에서 무산까지 기차로 4시간이면 들어오시는 거리이기 때문에 무산으로 해서 두만강을 넘으면 그래도 좀 강의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괜찮다라는 이런 말을 저도 이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무산으로 넘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 주변 주민들이 단속에 의해서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힌 일가족 3명이 조사 과정에 남조선에 가려고 했다라는 것도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거든요. 중국에 그냥 살기가 힘들어서 갔다는 거 하고 또 한국 지도 남조선에 가려고 했다 이렇게 자백만 하면 무조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주민 신고 체계가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경 주민들도 이동할 시에는 보위부에 다 보고를 하고 움직여야 되고 경계하고 서로가 이런 체계를 북한에서 이전보다 더 강화했다는 거죠. 탈북민들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탈북민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2의 권한의 행군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로서는 앉아서 굶어 죽거나 가다가 죽거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번 시도를 해보다가 죽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막 이판사판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이런 탈북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서 지금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북한, 중국 국경하고 마주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이동할 시에는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지시문도 하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최근에 국경이라고 하게 되면 4개 도거든요.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이렇게 4개 도 중에서 국경 연선을 끼고 있는 두만강 지역, 압록강 지역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선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 중앙과 군 그리고 사회안전성 그리고 국가보위성 이런 공동지시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시문의 기본 내용이 국경 연선 주민들은
그 국경 지역 내를 4시간 이상 벗어날 때는 무조건 인민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전보다 엄격한 통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요, 국경 지역에서 뭐 장사도 다니고 서로가 왕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98년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도 원래 자유가 없고 어디 한 지역을 이동하려고 해도 여행증명서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는 북한 지역 내에서도 98년도, 97년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그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주민들이 막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이동까지 통제를 하다 보면 북한 주민들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시문을 이렇게 내린 것은 국경 지역에서의 주민들이 움직임을 또 철저히 관리하고 그리고 탈북과 밀수 같은 불법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참 이게 효과가 있을까? 물론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엄격히 통제하는데 이런 때 시범 케이스만 걸리면 또 처벌도 다른 일반 때보다 처벌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주의하고 좀 조심스럽게 행동은 하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당장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언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땅에서 굶어 죽을 판인데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아마도 호시탐탐 중국이라도 넘어갔다 오려고 아마 밀수 같은 행위들을 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지시문까지 내려놓고 국경 지역들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지시문에서 좀 심각성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는 인민반별로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민반에서 인민반장이 매 세대마다 누가 이동 인원이 있는지 누가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그런 이런 숙박 등록 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적어가면서 이렇게 단속 통제를 했었거든요. 지난 기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마 그것이 더 심각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 내에서 국경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무산 지역이다 하게 되면 무산 지역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내가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이걸 인민반장한테 보고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문 밖을 나갔다가 4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민반장이 그 집에 가서 안 들어왔다라고 확인이 되면 또 보위부에 신고하고 안전부에 신고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과연 숨쉬고 살 수 있을까요? 숨통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조여드는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지금 북한에 다시 가서 살라고 하면 아마도 기절초풍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숨막히는 생활을 개구리 우물 안에서 훌쩍 뛰어나오지 못하는 아주 꽉 막힌 이런 암흑천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 나날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이렇게도 고달파질까요? 이것은 북한 체제가 탈북을 막기 위해서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기관들을 총동원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목조르게 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생활을 풀어주면서 어디를 가지 말라고도 해야 되는데 시장에 나가서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제대로 안 되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이 지금 순간에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삶의 빛을 안겨주고 햇빛을 안겨주고 정말 그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날이 과연 언제일까 이런 안타까움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국경 지역 내에서도 국경 내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도 이동이 제한이 되어 있는 데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통제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숙박 등록이라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이런 숙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경 지역에 가게 되면 어디 청진에서 왔다.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이고 직업은 뭐고 뭐 매달 며칠 몇 시에 어느 집에 무슨 사연으로 왔다. 이걸 또 적어야 됩니다. 다 적고 나서 가는 날은 언제까지다. 이것도 여행증명서에 있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숙박 등록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숙박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완전 이게 숙박 등록이 엄청 그 웃기는 소리가 뭐냐면 숙박 등록이라는 게 이제 밤 10시 이후에 막 불이 집에 들어와서 문 두드리고 안전원들이 하는데 이런 유머도 있어요. 부부가 살면서 밤에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숙박등록이 와서 두드리잖아요. 안전원하고 인민반장이 함께 다니거든요. 함께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꼭 안전원들은 밤에 전등이 없으니까 그 북한에는 전기가 없어서 암흑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원들은 전지 있잖아요. 손전지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숙박검열을 할 때면 전지불이 벌써 창문으로 비칩니다. 창문으로 비치면서 문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숙박검열 왔습니다. 이민반장이 다니면서 문 두드리죠. 그런데 이제 부부가 사랑을 나누다가 숙박금ner이 갑자기 왔다 하면 팬티바람이 막 일어나서 문 열어주고 이런 상황들이 수다하게 많다는 이런 유머도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10시 지나서 12시 돼서 막 불이 새벽에도 막 들이치고 국경 지역에는 정말 그런 초보적인 예의도 없이 북한에서는 이렇게 숙박검열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사생활 보호 같은 이런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감동받고 느낀 것이 정말 매 개인당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핸드폰도 누구 마음대로 사생활 보호다고 하면서 다 이런 보호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북한에는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지난 제가 있을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제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야 정말 내가 북한을 훌쩍 뛰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막 이런 답답하고 막막하고 막 진짜 그 삶에 대한 생각을 하면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정말 지금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서 사람이 인생이 사는 것 같겠습니까? 그래도 북한에는 자유라는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뭐 이런 가사로 된 노래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커녕 자유라는 말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이 그 암 같은 생활 속에서 훌쩍 뛰어나올 그날이 있을지 정말 손꼽아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주민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내가 그 어떤 말과 행동을 잘못했다고 하게 되면 법에 신고하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북한에서는요 정말 말 한마디 가족이 아니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가족이 3대가 멸족되는 이런 일들이 지난 기간에 정말 빈번하게 너무나도 많은 이런 광경들을 저희가 북한에서 살면서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가족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보위부에 신고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위부에서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 가족들을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다가 탈북을 시도하는 두만강물에 발을 착 담근 이 순간 현행으로 붙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에는 원래 모든 것을 다 현행범으로 붙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으로 붙잡지 않으면 다 발뺌을 하거든요. 북한 사회도 이제는 법에 너무나도 붙잡혀 들어가고 법에 대한 이런 걸 일반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일단 들어갔다 하게 되면 뭐 일반 국경 지역을 걷다가 만약에 붙잡혔다 하게 되면 어느 친구 집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것도 어떻게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만강에 발을 한 발이라도 들여놓고 탈북을 시도할 그때 붙잡으려고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붙잡힌 가족도
두만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현행으로 붙잡혀가지고 보위부에 붙잡혔는데 그들이 또 남조선에 가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실토를 했다라고 하니까 참 처벌이 엄격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국경 지역을 봉쇄하다시피 철조망을 하고 지뢰매설하고 이 정도로 3,300 전기를 투입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완전 봉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탈북을 시도하다가 현행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 국경 지역이 완전 봉쇄됐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북한 지역 주민들도 비상시국에서 살지 말고 우리나라처럼 평온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과 같은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북한의 빅뉴스를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마다 북한에 두고 온 동생들 생각 때문에 가슴도 먹먹하고요.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북한에서 최근에 탈북하다가 붙잡힌 일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비단금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단금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